이해를 돕기 위해서 38강을 먼저 하겠습니다. 38강입니다. 38강, 37강이 아니라 38강 성염색체 유전을 먼저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고딩들 교재에 상염색체 유전이 먼저 나와서 저도 책 배열은 그렇게 했는데 성염색체 유전을 먼저 할게요. 사람은 44개의 상염색체와 2개의 성염색체를 갖고 있는데 XX 또는 XY. 그래서 X염색체를 갖고 있으면 이와 같이 Y염색체 없으면 이 말이에요. Y염색체 없으면 여성, Y염색체가 있으면 남성. 그래서 X염색체나 Y염색체상 유전자가 있을 때 이것을 반성 유전자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 교재에는 유전자가 X염색체상에 있어서 그러는데 Y염색체상 있는 것도 반성 유전입니다. 대개 고딩들 교재는 반성 유전은 그래서 X염색체만 얘기하는데 반성 유전 성염색체라는 뜻입니다. 반성할 때 그건 성은 성염색체. 자, 반성. 반쪽 성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반쪽 성이라는 뜻이 아니야. 성염색체에 기반한 그 유전자가 성염색체상 있다는 얘기야. 섹스 크로모솜. 크로모솜이 염색체라는 뜻이죠. 섹스 크로모솜 linked. 연관된, 즉 유전자가 그 염색체에 있는 이런 말이야. 그래서 되게 인터넷에 굴러다니는 자료에는 반성 유전 그러면 X염색체만을 얘기하는데 정확한 자료는 유전자가 성염색체에 있다. X 또는 Y. 이것이 반성 유전. 물론 우리는 주로 X염색체상 유전자 있는 것을 다룰 건데 여기서 Y염색체 유전자 있는 것도 한번 다뤄봅시다. 예전에는 이 Y염색체, 지금도 일부 고딩들 교재는 Y염색체상 유전자가 있는 것을 한성 유전이라고 하는데 잘못된 개념. 한성 유전은 상염색체상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물론 상염색체 있다고 해서 다 한성 유전인 건 아니에요. 상염색체상 있지만 한쪽 성에만 나타난다. 내 세포들의 내가 남자인 내가 자궁암을 일으킬 수 있는 유전자가 있다. 나는 자궁암 걸려 안 걸려? 안 걸려. 이런 게 한성 유전. 자, 됐죠? Y염색체 유전자가 있어도 반성 유전입니다. 그래서 Y염색체 유전자가 있는 경우에 대표적인 것이 귓속털 과다증, 뭐 외울 필요까지는 없는데, 자, 그럼 Y염색체상 유전자가 있으면 다음의 가계도가 반드시 성립해야 됩니다. 자,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귓속털 과다증이다. 뭐 병은 아니에요. 좀 불편할 뿐이지. 귓속털이 막 삐져나오는 경우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귓속털이 막 더 자라서 막 삐져나오는 거야. 아버지가 귓속털 과다증이다. 그런데 Y염색체상이 있다. 그럼 그 Y염색체를 딸에게 줘, 아들에게 줘? 당연히 아들에게 주죠. 그럼 아들도 귓속털 과다증. 이모 과다증이라고도 합니다. 귀이털모자를 써서 이모 과다증이라고도 해요. 남자한테만 있습니다. 왜? Y염색체상이 있으니까. 딸한테는 이모 과다증이 없어요. 그럼 이 아들이 갖는 이모 과다증 아버지한테 받았고 아버지는 할아버지한테 받았고 뭐 직계 남자들은 다 똑같겠죠. 자, 그런데 조심할 것은 이 가계도가 성립한다고 해서 Y염색체상 유전자가 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도 설명이 가능하죠. 상염색체상 유전자 있는 것으로도 설명이 가능하죠. 라지가 우성, 스몰 a가 열성 유전자라면. 그죠? 무슨 말인지 알아듣죠? Y염색체상 유전자가 있으면 이 가계도가 성립한다. 그러나 이 가계도가 성립한다고 해서 Y염색체상 유전자 있다고 보기 어렵다. 자, 그럼 실제 우리가 이제 곧 가계도 분석을 나중에 정리하겠지만 가계도 분석법에서 실제 사용하는 방법은 자, A이면 참이다. 다시 A이면 B이다라는 참인 명제가 있다. 이때 항상 참인 것은 고등학교 수학 첫 단원에서 배웠죠.
B이면 A다가 참일 수도 있고 참이 아닐 수도 있죠. 항상 참인 것은 not B이면 not A이다. 이름하여 대우 항상 참이죠. 기억나죠? 대우를 써먹습니다. 즉, 이 가계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럼 Y염색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이런 가계도 그려졌다 그러면 Y염색이 있지 않다. 이건 분명하죠. 이걸 써먹습니다. 나중에 연습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다루는 반성유전 X염색체상에 있는 것. 우리가 흔히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언급 없으면 정록생명을 얘기합니다. 생명유전자와 관련해서 우리가 시각을 구별할 수 있는 그 세포, 시각 구별에 관여하는 세포를 참고만 하세요. 원추세포라고 하는데 세 종류가 있어요. RGB, Red, Green, Blue. 자, 그런데 요 R 유전자 발현되는 세포가 따로 있고 G 유전자 발현되는 세포가 따로 있고 B 유전자 발현되는 세포가 따로 있어요. 편의상 적 원추세포, 녹 원추세포, 청 원추세포라고 하는데 그럼 그 각 유전자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럼 각 세포 아까 이걸 세포라고 합시다. 적 원추세포, 녹 원추세포, 청 원추세포가 있을 때 적 원추세포에는 R 유전자만 녹 원추세포에는 G 유전자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는 수정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수정란이 형성되고 그 수정란이 세포 분열하면서 그런데 체세포 분열. 그래서 개체를 만들죠. 그럼 개체들이 한 개체가 있는 체세포에 있는 유전자는 동일하죠. 이 세포, 이 세포, 이 세포의 유전자가 동일하지만 이 세포에서는 이 유전자만, 이 세포에서는 이 유전자만, 이 세포에서는 이 유전자만 발현된다는 얘기야. 이게 생명과학 2 개념이 들어간 건데 자, 그런데 참고로 RG 이 두 가지는 X염색체상에 있고 B는 7번 염색체상에 있습니다. 이 세 유전자, 이 세 세포에 모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전 생명이죠. 세상이 흑백으로 보이겠죠. 그런데 우리는 요 정록 생명만 따집니다. X 염색체상에 있는 정록 생명. 자, 그래서 정록 생명을 예를 들 수 있는데, 자, X 염색체상 유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X 프라임 대시라고 있지 않고 프라임입니다. X 프라임이 생명 유전자입니다. 물론 정록 생명. X는 정상 유전자고요. 우열 관계는 이러합니다. 생명이 열성. 자, 여성의 경우에는 상염색체 생략하고 여성의 경우에 그 유전자, 지금 X가 염색체 기호이지만 그 염색체 기호를 빌려서 유전자 기호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성의 그 유전자형은 즉 이 두 유전자 가지고서 조합을 만들 때 X 두 개인 경우도 있고 X 프라임인 경우도 있고 X 프라임인 경우도 있고 그런데 지금 여성인 경우입니다. 여성의 경우에 X 프라임이 생명, 물론 정록 생명, 나머지 두 경우는 정상. 그런데 XX 프라임인 경우에는 정상이지만 생명 유전자를 갖고 있고 생명 유전자를 갖고 있는데 발현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이런 걸 보인자라고 합니다. 보인자. 남성의 경우에는 XY와 X 프라임 Y. 물론 이때 Y 염색체상에 그 정록 생명과 관련된 유전자가 있는 건 아니지만 남성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Y를 써줍니다. 만약에 써주지 않으면 X라고 써놓는다면 여성의 터너 증후군이라는 것, 아직 안 배웠지만 돌연변이 터너 증후군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건지 남성인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남성임을 표현하기 위해서 Y 써주는 거고요. 그래서 XY 정상, X 프라임 Y 생명. 자, 그래서 자, 부모가 모두 정상인데, 자, 부모가 모두 정상인데 엄마가 보인자야. 그런데 시험에서는 엄마가 보인자라는 걸 직접적으로 가르치지 않고 외할아버지가 생명 또는 외할머니가 생명이라고 가르쳐줍니다. 그럼 외할머니가 생명이면 외할아버지부터 할까요? 생명 뒤꿈치를 할게요. 그럼 X 프라임 Y죠. 그럼 어머니는 이 X 프라임을 받을 수밖에 없지.
그런데 정상이니까 어머니가 보인자라는 얘기입니다. 아버지 정상이라고 가르치셨고요. 또는 외할머니가 어머니가 정상인데 외할머니가 생명이다. X 프라임, X 프라임. 그럼 X 프라임 엄마가 하나 갖게 되죠. 근데 엄마가 정상이니까 보인자죠. 이렇게 간접적으로 엄마 보인자인 것을 외할아버지가 생명 또는 외할머니가 생명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왼쪽 가지고 살게요. 자, 그럼 여기서 아들이 생명일 확률. 아들이라고 정해졌죠. 자, 이때 자손의 유전자를 일단 다 써볼게요. 딸부터 정상부터. XX, XX, XX 프라임. 아들 XY, 그리고 X 프라임 Y. 이렇게.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아들 정해진 거야. 아들 중에서만 따져야죠. 그럼 2분의 1. 그런데 생명인 아들 그러면 전체에서 따져야 되죠. 간혹 생명인 아들 확률 2분의 1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거기다가 아들, 딸 중에서 아들이 나올 확률을 또 곱해야죠. 그러느니 그냥 한꺼번에 생명인 아들 그러면 전체에서 하나 4분의 1 이렇게 되겠죠. 되죠? 자, 이제 생명과 관련해서 정록생명과 관련해서 남녀 결혼할 때 그 조합이 몇 가지가 나오냐면 몇 가지 나오겠어? 남녀 결혼할 때 조합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나오죠. 3 곱하기 2. 여기다 다 써보면 여자가 정상일 때 정상 남자랑 결혼할 수도 있고 생명 남자랑 결혼할 수도 있고 여성이 보인자일 때 정상 남성이랑 결혼할 수도 있고 생명 남성이랑 결혼할 수도 있고 여성이 생명일 때 정상 남성이랑 결혼할 수도 있고 생명 남성이랑 결혼할 수도 있고 이렇게 6가지가 있겠죠. 정상끼리 결혼했을 때 전부 정상만 나오니까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와. 생명끼리 결혼하면 전부 생명만 나와. 이런 거 안 나와. 그러면 이 경우가 가능한데, 그죠? 부모가 정상인데 자손에서 생명이 나올 수 있죠. 우리 아까 따져봤던 거야. X 프라임 Y 아들, 생명 아들 나올 수 있죠. 자, 저희 집 가기도 해요. 진짜로. 저는 6남매 중에 막둥이고. 좀 맞나? 우리 부모님 연세에서는 지극히 정상. 자, 제가 이제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 대부분 이런 걸 얘기하면 잘 모르던데 녹색 고추, 빨강색 고추 같은 그루에 녹색 열려서 그 녀석이 빨강색으로 익어가죠. 중간에 이런 색깔 나타납니다. 요 비슷한 색깔, 좀 어두운 그러니까 커피 색깔 같은 거. 자, 실제 저 초등학교 때 이제 시골 자라서 여름에 고추 따러 가야 되는데 빨간색 따야 돼요. 이 새끼, 아니 우리 형이네. 이 새끼가 아니고 이분은 아까 그 커피 색깔을 잔뜩 따고서 이분한테 지지겨도 터졌죠. 일하기 싫으니까 꽤 부렸다고. 심술 부렸다고. 그 다음번에 갔더니 또 그래. 문제가 있는 거죠. 확인해 보니까 생명이야. X 프라임 Y죠. 그러면 X 프라임을 누구한테 받아? 당신한테서 받았어. 그 원인은 당신한테 있었죠. 우리 어머니 보인자였던 겁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아들이 생명일 때 그 생명 유전자를 누구한테 받는다? 당연히 엄마한테 받죠. 그렇죠? 자, 우리 누나 중에는 생명이 없어. 우리 집은 확률 법칙 정확해. 남자 4명 중에 2명이 생명이고. 자, 누나 중에 생명이 없는데 만약에 우리 누나 중에 생명이 있다면 여자 생명 X 프라임 X 프라임. 그럼 하나는 엄마한테 받고 하나는 아빠한테 받아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 정상이야. 그럼 생물학자가 아버지가 아니겠죠. 그래서 딸이 생명일 때 그 생명 유전자, 아들이 생명일 때는 그 생명 유전자를 누구한테 받냐? 엄마한테 받는다.
그런데 딸이 생명일 때는 생명유전자 2개 있을 때 여자가 생명이니까 하나는 엄마, 하나는 아빠. 그러면 아빠는 자 X 염색체상 유전자가 있으면서 열성일 때 다음의 두 가계도가 반드시 성립해야 되는데 이제 이해하고 암기까지 하셔야 됩니다. 이해하고 암기까지. 자. 어머니가 생명이면 그 생명 유전자 2개 있죠. 어머니가 생명이면 X'X'이야. X'을 누구한테 줘? 아들에게도 주고 딸에게도 줘. 그럼 딸에게 줬을 때 아버지한테 X 받아온다면 정상이죠. 그런데 아들에게 갔다면 생명이죠. 그거를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어머니가 생명이면 아들이 반드시 생명. 자, 또 지금 X 염색이 열성일 때는 누구를 먼저 보냐면 여자를 먼저 봅니다. 아까 엄마 먼저 봤으면 이제 딸 먼저 봐야 되겠죠. 딸이 유전병 생명이면 X', 하나는 엄마한테 받았다. 그럼 엄마 정상이면 보인자인 거고. 또 하나 X' 누구한테 받았겠어? 아버지한테 받았겠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생명이죠. 다시 엄마가 생명이면 반드시 누가 생명? 아들. 그리고 딸이 생명이면 누가 반드시 생명? 아빠. 아버지. 자. 그러면 X 염색체 우성인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자, 하기 전에 역시 자, 이때 가계도 분석 문제 풀 때는 아까 언급한 것처럼 대우를 써먹는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가계도가 성립하여도 이걸로 그릴게요. 이 가계도가 성립하여도 X 염색체에 있는 열성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 말이야. 왜? 상염색체상이 있을 때도 이게 성립이 되니까 이와 같이 그죠? 그러니까 대우를 써먹는다 이거지. 대우. 즉 자, A이면 B and C이다라는 참이 있을 때 항상 참인 것은 지금 이걸 통틀어서 not B라 그러니까 다시 A면 B이다. 그럼 not B면 not A다인데 and가 뭘로 바뀌어? or로 바뀌죠. or로 바뀌어. not B or not C이면 not A다. 즉, 이 가계도 둘 중에 하나라도 적용이 되지 않는다면 X 염색체 열성이 아니다 이 말이지. 됐죠? 대우, 항상 대우 써먹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계도가 그려져 있다. 그럼 X 염색체 열성이다 아니다? X 염색 열성이다 아니다? X 염색 열성이면 어머니가 유전병이면 반드시 누가 유전병? 아들이 반드시 유전병인데 유전병 아닌 녀석이 있잖아. 열성, X염색 열성이라고 가정했는데 안 맞지? X염색 열성이 아니지. 또 이건 설명하기 어렵겠다. 일단 다른 걸로 할게요. 자, 다음. 그럼 어떤 유전자는 X염색체상이 있으면서 우성으로 작용한다. 이때는 그 예를 외울 필요는 없고요. 다음의 두 가계도가 반드시 성립한다. 그래서 X염색 우성일 때는 남자를 먼저 봅니다. 아버지가 유전병이면 X'Y인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 X'이 지금 우성이에요. 그것이 유전병이고, 그렇죠? 빗금칠하듯 밑줄 친 게 우성 유전자야. 그리고 우성 표시했고 그것이 유전병 유전자야. 그럼 아버지가 유전병이면 X'Y인데 X'이 누구에게가? 아들, 딸. 그죠? 그럼 딸에게 갔을 때 X'을 딸이 가지고 있어. 그럼 엄마한테 정상 유전 받았어도 X' 우성이니까 X' 유전병 표현되죠. 그래서 X염색이 우성일 때 아버지가 유전병이면 딸이 반드시 유전병. 또 X염색 우성이면 남자를 먼저 보라고 그랬어. 아들이 유전병이면 X'Y인데 X' 누구한테 받아? 엄마한테 받죠. 그런데 그게 우성이니까 바로 표현되죠. 바로 발현돼. 엄마가 유전병이야. 자, 화살표 방향까지 눈여겨봅니다. 이해하고 암기까지. 자, 그런데 역시 이 X염색이 우성인 경우도
대우를 써먹어야 돼. 대우. 자. 이렇게 가계도가 그려져 있다. X염색이 우성이다, 아니다. X염색이 우성이면 아버지가 유전병이면 딸이 무조건 유전병인데 아닌 녀석이 있죠. 그지? X염색이 우성이 아니다. 또 아들이 유전병인데 엄마가 정상이다. 그럼 X염색이 우성이다, 아니다. X염색이 우성이라면 아들이 유전병이 엄마가 유전병이 되잖아. 그럼 아니다 이 말이야. 아까 여기서도 딸이 유전병인데 아버지가 정상이다. 그러면 X염색이 열성이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 X염색체상이 이미 다 설명드렸지만 다시 X염색체상 유전자가 있는데 우열을 안 가르쳐줬어. 그걸 우리가 우리가 그걸 알아내야 돼. 자. 지금 X염색체상이 있습니다. 우성, 열성 확인해, 판별해야 돼요. 우성이야, 열성이야. 자, X염색체, 우성이라면 남자를 먼저 보라고 그랬죠? 그러면 아들이 유전병이면 어머니가 모두 유전병이네? 하지만 그걸 받아들일 수 있다? 아니지. 상염색체로도 설명할 수 있으니, 상염색 유전으로 설명할 수도 있으니까 대우를 써먹으라고 그랬죠, 대우를. 그러면 X염색이 열성이라면 엄마가 유전병이면 누가 반드시 유전병이야? 아들이 전부 유전병이어야 되죠. 유전병 아닌 녀석이 있잖아. 그럼 열성이다, 우성이다? 열성이라면, 가정했죠. 열성이라면 엄마가 유전병이면 반드시 누가 유전병이어야 돼? 아들이 전부 유전병인데 아닌 녀석이 있죠. 우리 가정이 틀렸잖아. 그죠? 그럼 뭐겠어? 우성이지. 또 이번에는 이렇게 있다. 물론 X염색이다 가르쳐줬다. X염색이다 가르쳤어. 그럼 우성 열성을 판별해야 돼. 딸의 유전 X염색체 열성이라면 X염색체 열성이라고 가정했어. 그럼 딸이 유전병이면 무조건 아버지가 유전병이다. 그지? 그러나 우리는 대우를 써먹어야 된단 말이야. 왜? 여기 상염색체상 유전자가 있는 것으로도 설명이 가능하니까. 그죠? 자, 그래서 X염색체 우성이라고 가정하면 아버지가 유전병이면 누가 반드시 유전병이어야 돼? 딸이 유전병이어야 되죠. 아니, 아닌 경우가 있죠. 뭐야, 이 가정이 틀렸지. X염색체 열성이죠. 이건 X염색체 우성이고. 이해하셔야 돼요. 대우, 항상 대우.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성염색 유전 내용 정리했고, 그 다음에 135쪽에서 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물론 제가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만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자, 표는 상순의 가족에서 어떤 유전병의 발현 여부와 이 유전병 발현에 관여하는 대유전자 A와 A'의 DNA 상대량을 나타내는 것이다. 우리 아직 상염색체 유전 안 배웠어도 이 정도는 알 수 있겠죠. 자, 그냥 가계도를 제가 그리겠습니다. 자,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누나와 상수가 있죠. 누나, 그리고 상수. 여기는 상수가 먼저 나왔는데 누나가 먼저 태어났으니까 왼쪽에 그려주고요. 자, 상수만 유전병이야. 유전병 빗금칠할게요. 상수만 유전병. 자, 일단 저를 보세요. 칠판 보세요. 어부의 편이 같은데 자손에서 다른 편이 나와서 누가 열성이라고 그랬어? 자손이 열성이라고 그랬죠. 그럼 그냥 여기서는 그냥 이 아직 문제 보지 말고 여기서 그 열성 유전자 스몰 a라고 하면 스몰 a. 그죠? 그럼 어버이는 아까 이형접합이라고 했죠. 이것은 상염색체상 유전자가 있을 때고 성염색체상 유전자가 있을 때는 또 다르죠. 왜? 남자는 X염색체상 유전자가 있다면 요거 유전자 두 개 있을 수가 없지. 하나밖에 없지. 자,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는 아버지는 A 유전자는 있는데 A 프라임 유전자가 없죠. 아버지는 A 유전자만 딱 하나 있어. 어머니는 A 유전자와 A 프라임 유전자를 갖고 있어. 상수는 A 프라임 유전자만 가지고 있어. 누나는 A와 A 프라임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 됐죠?
상위 염색체상 유전자가 있다면 여자건 남자건 그 대립 유전자 2개씩 가지고 있어야지. 그죠? 이해돼? 상위 염색체상이 있다면 여자건 남자건 한 쌍 2개씩 있으니까. 그런데 남자는 하나밖에 없는 유전자가. 그럼 상위 염색체 있지 않다는 얘기죠. 어디 있어? 성위 염색체상이 있죠. XY? Y에 있다면 여자들은 그 유전자를 가지고 있지 않아야 되죠. 그럼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는데 성위 염색체다 그러면 X 염색체상이 있죠. 그래서 아예 그냥 헷갈리지 않도록 XA, XA 프라임, XA, 그럼 Y, XA 프라임의 Y, XA, XA 프라임 이렇게 나타냅시다. 그럼 더 쉬워지지. 그렇죠? 물론 그 문제가 단순하니까 그냥 이런 가계도 안 그려도 알 수 있지만 더 정확하기 위해서 가계도 그린 거고. 되겠죠? 그러면 지금 상수는 A 프라임을 가지고 있는데 유전병이다. 그럼 그 녀석이 유전병 유전자라는 얘기죠. 우리 교재에서는 그냥 문제에서 A와 A 프라임 나타냈는데 A 프라임 유전병 유전자라는 얘기야. 그래서 문제에서 유전병 유전자에다가 밑줄을 그어놓고. 그런데 엄마와 누나는 A 프라임이 발현됐어, 안 됐어? 안 됐죠. 이형자발일 때 발현 안 되면 우성이야, 열성이야? 이런 것도 알 수 있죠. 그죠? 다 됐어, 그럼. 자, 1번. 선지 1번. 유전병 유전자는 X 염색체에서 존재한다. 맞죠? 지금 틀린 걸 골라야 됩니다. 2번. 유전병 유전자는 정상 유전에 대해서 열성이다. 확인했죠? 3번. 상수는 어머니로부터 X 염색체상 있는 대립유전자 A 프라임을 받았다. 상수가 갖는 A 프라임 누구한테 받았겠어? 엄마한테 받았겠죠. 4번. 누나는 아버지로부터 X 염색체상 있는 A 프라임을 받았다. A 프라임 누구한테 받아? 아버지가 있어, 없어? 없죠. 이걸 문제라고 냈니? 아니, 친부가 아니네, 그럼. 너 이따구 문제를 냈을까? 이게 지방직 구금이면 인사혁신처에서 출제한 문제 같은데. 응? 문제를 이따구로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제를 풀 때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하나씩 따지는 그런 방법도 있지만 전체로 쭉 훑어보고 4번이 눈에 보였다면 아버지가 없는데 어떻게 줘? 줄 수가 없지. 틀린 거지. 그래서 4번이 답이죠. 자.